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산시 주요 사업들의 추진 계획을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서산시 박정식 기획예산 담당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요, 지금 서산시의 기획예산 담당관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 부서는 부서 명칭에서처럼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서산시의 어떤 주요 사업이라든가 중장기 발전 계획, 발전 전략 이런 계획을 주로 수립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또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여러 가지 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연구 용역을 또 총괄하고 있고요. 네. 또 선거 공약도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산이잖아요. 네. 예산은 살림살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산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부서인데 또 살림도 잘 하기 위해서 보조금 관리위원회라든지 또 관련된 어떤 투자심사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국도비를 열심히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전략팀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 국제교류 업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회 지원 업무 또 법규나 조례 규칙과 같은 또 소송과 같은 법무 행정도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출산 대응 또 청년 지원 업무도 또 저희 부서에 속한 업무고요. 네. 또 공공 분야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업무도 네. 저희 부서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업무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중에서 공약 사업도 지금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민선 8기 서산시의 공약 추진 상황이 좀 어떤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민선 8기 공약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와닿지 않는데요. 이완섭 서산시장님의 선거 공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게 107개의 선거 공약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27개는 이미 공약 실천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80개 공약이 이제 문제인데 네. 80개 공약도 대부분이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약 이행 추진율이 한 58%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공약이라고 할 때는 공약은 약속이잖아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공약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우선 내부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시민 배심원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40명 정도의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이 그 선거 공약을 점검하고 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공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자랑할 게 또 있는데요. 네. 우선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우리 시가 공약 이행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금년엔 또 하나 경사가 있는데요. 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경진대회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벌써 이렇게 성과를 좀 자랑해 주셨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100여 개의 공약 중에서 이미 지금 20여 개는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80여 개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좀 많은 공약 사항을 추진을 하려면 또 막대한 재원이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이 재원을 확보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산시의 재원 확보 상황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정 여건이 지금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뭐 우리 시뿐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있고 또 경기 상황이 지금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지방세 수입이 예년만 못합니다. 오히려 일부 감소되는 상황이고요. 또 물가가 또 매년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 인상이 되는 만큼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비는 더 들어가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 복지 비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또 게을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쓸 곳은 많은데 재원은 한정돼 있는 그런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해 국도비 전략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도비 전략팀을 중심으로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어떤 그 성과라고 할까요? 결과로 인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총 4,395억 원의 국도비, 그러니까 외부 재원을 유치를 해서 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에는 이보다 한 5.9%가 더 늘어난 4,653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를 해서 네.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립 예정 중인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 역시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은 언제쯤 출범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서산시가 현재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좀 전에 말씀을 나눴던 공약 107개 중에 하나에 또 속한 그런 건입니다. 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준비를 해서 2022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2023년도에 공단 설립 태스크포스 팀을 저희 부서에 신설을 해서 네. 현재 본격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우선은 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 또 충청남도와 2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을 했고 네. 또 관련 근거가 되는 조례를 현재 제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내년 7월을 공단 출범을 목표로 네.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임원을 현재 선발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시설관리공단은 내년 7월에 이제 설립이 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 바이오가스화 시설, 뭐 이러한 서산시의 8개 사업을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기존의 어떤 공공성에 민간의 어떤 경영 그리고 효율성을 더 더해져 가지고 공공 서비스는 현재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서 네.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보다 대략 13% 정도 금액으로는 1년에 한 30억 정도씩 매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네. 그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외에도 지금 각종 역점 사업들도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초록광장 조성 사업이죠. 네, 네, 먼저 이게 좀 어떤 사업인지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가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도심에 뭐 강이나 하천, 뭐 이런 그 친수 공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것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똥방죽이라고 불리던 이제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데 네. 거기를 중앙호수공원으로 잘 조성을 했습니다. 이 중앙호수공원이 그렇지만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면적이 한 6만 7천 평방미터 정도. 평으로는 한 2만 평 조금 더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저수지가 그중에 한 12,000평 정도 되고 실제 시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은 한
8,400평 정도로 이제 작은 공간입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산시의 유일한 친수 공간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계세요. 하루에 저희 추산으로 2,000명 정도, 1년에 한 72만 명 정도가 이것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호수공원을 잘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예천지구의 상업시설이 이렇게 활기를 띠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면적이 워낙 작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좁은 지역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천지구는 또 주차난이 좀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마침 이곳에 서산시가 2009년 도시개발사업 완료 당시 환지를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3평방미터, 3,630평 정도 면적인데요. 네. 이 토지가 이 호수공원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높이가 또 차이가 한 3에서 5m 정도 단차라고 그러죠.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초록광장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이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를 네. 지하 1층, 지상 1층 복층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건설을 하고 옥상에는 주차장으로 쓰지를 않고 이것을 잔디 광장, 잔디를 덮어서 호수공원과 연계된 이런 잔디 광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기존에 있는 호수공원도 훨씬 더 넓게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한 463억 정도인데요. 여기 원래 시유지의 공시지가가 189억 네. 원이고요. 그리고 이걸 빼면은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274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도비를 100억 정도 지원받을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174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174억 원 정도의 시비를 투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임시주차장 부지를 쉽게 말하면 세 배의 면적으로 더 확대해서 네. 시민 편익과 또 주차 공간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주차난과 같은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복합적인 공간을 조성하려는 건데 그런데요, 기획관님, 지금 일부 시민들께서는 또 이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사업 부지 주변에 이미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다. 그리고 또 사업에 따른 탄소 저감 실효성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부 시민들께서 초록광장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이제 걱정이 있으신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생각의 차이보다 어찌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시각차가 좀 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 초록광장 사업부지 인근에 주차 공간이 충분해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요거는 뭐 현재 있는 임시 주차장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지역의 첨두 시간대에 가보면 저녁 시간 이렇게 가보면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70대가 넘는 불법 주정차가 있고요. 네. 또 이 지역에 CCTV가 있는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한 대의 CCTV가 1년에 3,257건의 불법 주정차를 작년에 적발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에 수산시 전체 적발 건수의 15%를 차지하는 그런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 네. 정도로 이 지역이 심각하다, 주정차 문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근거를 대기보다 현장에 이렇게 저녁 시간대에 한번 가보시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는 해당 지역의 445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잔디에서 탄소 저감 효과가 좀 미미하다, 좀 부족하다 이런 그래서
초록광장 사업이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 이거는 참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탄소 저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저장하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그런 과정, 광합성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잔디 같은 지피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평방미터당 1kg에서 많게는 3.5kg 1년 동안 네.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무는 한 그루당 5.9kg에서 14.1kg을 흡수한다 그럽니다. 네. 그럼 두 개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단위가 다르거든요. 잔디 같은 지피식물은 이렇게 평방미터, 1m, 1m 이렇게 평방미터 단위로 따진 거고, 나무는 한 그루 이렇게 따진 겁니다. 나무 한 그루는 훨씬 넓은 네.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광합성을 위해서 받는 에너지가 어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일부는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일정한 그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때 굳이 그 잔디라고 해서 탄소 저감 효과가 뭐 아주 낮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 잔디도 상당한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관님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충남도 내 1위를 기록하는 등, 네, 좀 이렇게 좋은 이제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출산 정책 또한 이 기획 예산 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앙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2년에 합계 출산율을 기준으로 해서 도내 1위를 했습니다. 네. 전국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수준이거든요. 그게 1.21명입니다. 1.21도 우리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의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도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나 또는 국가 시책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지난해부터 우리 시가 이제 충남 최초로 임신 축하금 제도를 마련을 해서 1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을 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제 1인당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또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은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큰 성과는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보통 0세부터 첫 출산부터 12살, 12세까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직간접적으로 대략 7,149만 원 정도의 지원이 1인당 이제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렇게 연령이 낮은, 예를 들자면 0세 지원이 38% 나갔답니다. 전체에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늘어가지고 7세까지가 99%입니다. 나머지 7세 이후는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시가 출산 지원금을 좀 확대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육아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책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네. 오픈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기획관님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우선 오늘 충남방송 헬로 이슈토크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와 또 우리 부서의 여러 가지 업무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은 세계를 향한 충남의 관문도시입니다. 금년에 국제 크루즈단 취항으로 바닷길도 열었고 2028년이면 하늘길도 서산공항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서산시 공직자는 이러한 충남의 관문도시에 걸맞게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